시작된 건가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특검단 2022년 7월 11일 국민특검단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한 내용은 문재인의 북한 눈치 보기.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지난 그 뉴스들을 통해서 나왔는데 참 우리가 상당히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죠. 먼저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2019년이죠. 19년 8월 초에 민정수석실에서 이 그때 당시에 합참의장이었던 박한기 합참의장, 우리 계급으로 치면 별 4개인 대장 계급장입니다. 이 장관급 대우를 받죠. 현역 군인 중에 최고 서열이 바로 합참의장입니다. 그러니까 육해군 참모총장 위에 서열상으로는 합참의장이 있는데 이 민정수석실 쪽에서 불렀습니다. 잠시 물어볼 게 있다. 그래서 한 10분이면 된다 해서 불러들여서 청와대로 들어갔습니다. 청와대로 들어갔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4시간 동안 청와대 행정관 최고라고 해봐야 수석 행정관 해봐야 1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장관급 현역 국군 최고 최고 지위에 있는 합참의장을 불러서 4시간 동안 조사를 하고 지장까지 찍게 했습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19년 8월 초에 북한 선박이 북방 한계선을 즉 NLL을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 NLL을 넘어오는 선박에 보이면 저기에 보면 이제 우리 육군 같은 경우에는 철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철책이 있어서 경계가 명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상에 있는 이 북방 한계선 같은 경우에는 철책이 없습니다. 그냥 위도상으로 해도상에 나와 있는 선이지 실제로 거기에 그물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레이더상으로 감시하고 있는 상황실 레이더를 통해서 정체불명의 선박이 NLL을 침범했다. 이렇게 해군 이제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제 동해 쪽이니까 바로 제1함대 고속정이 5분 대기조처럼 대기하고 있다가 상황실에 지시를 받으면 바로 달려나가서 이게 함정을 납포하거나 경비정 같은 경우는 북한 경비정이 나오면 거기서 격퇴하는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저 동해 쪽이 아니라 서해 쪽에서 해군 제2함대에 있는 고속정 참수리 부장으로 동일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선이 넘어가는 것도 방지하고 북한 어선이 들어오면 바로 납포하고 북한 경비정이 들어오면 그걸 격퇴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기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면 북한 선박이 정체불명의 선박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하면 바로 해군 제1함대 상황실을 통해서 고수정에게 바로 지시를 하게 됩니다. 고수정 편대에 지시를 해서 고수정 편대가 바로 나가게 됩니다. 나가서 그날 2019년 7월 27일 오후 10시 15분입니다. 22시 15분에 NLL 근방에 접근하는 걸 포착해서 23시 21분 NLL을 통과했으니까 침범을 했죠. 침범을 하면 대한민국의 영해를 침범한 상황이 됩니다. 적국의 선박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고속정이 21분이니까 20분 정도 경과한 지점에 해점이죠. 해역에 바로 도착해서 28일 00시 18분에 북한 어선임을 확인하고 북한 선원이 3명 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그 선박을 대한민국의 영해를 침범했으니까 납포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NLL을 침범한 북한 선박을 납포했다고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했나? 군서열 1인 합참의장이 청와대 문재인 선임 행정관으로부터 10분이면 된다고 해서 잠시 불려갔는데 4시간 동안 정말 취조, 수사 수준의 조사를 받고 날인까지 했습니다. 참 민정수석실에 저렇게 조사할 권한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정말 어이가 없는 부분인데 민정수석이 저런 권한이 없어요. 만약에 이게 범죄 행위였다면 군 검찰을 통해서 수사를 해야죠. 그것도 현역 군서열 제1위를 민정수석실에서 민정 반부패 공직기강 법무 참 이런 데서 이거를 했다니까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뭐 하여튼 논란이 많은데 합참의장은 군서열 최고인데 합참의장은 군대의 이 명령은 군정권과 군령권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군정은 이거는 그냥 행정적인 인사적인 부분이고 군령은 대통령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을 거쳐서 장관의 명령을 받기만 합니다. 합참의장은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군령 명령 작전권과 관련된 이행을 해서 모든 작전 부대를 지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민정수석실에서 합참의장이 수행한 작전 내용, 군령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군정도 아니고 군령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소속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조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게 심각한 법률 위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하는데 당시에 합참에 대해서 북한 선박을 납포하지 말라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 저기 김유군 청와대 안보실 1차장입니다. 현재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와서 문재인이가 박아 넣은 인사입니다. 이 사람은 육사 출신이고 그리고 합동참모본부 차장까지 했습니다. 3스타 출신인데 이 사람이 김유군 그때 당시 안보실 제1차장이 불러서 아니 북한 선박을 납포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왜 납포했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참 그때 당시에 보면 박한기 그 합참의장은 정말 망신을 당한 거죠. 의례적으로 10분만 불러서 뭐 물어볼 거 있다고 해놓고 수사관들 배석해서 청와대 인근 조사실에서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이 조사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합참의장 비서실에 연락을 하면서 잠시 올게 와서 물어볼 게 있다. 그래서 청와대 관계자가 합참의장 비서실 측에 북한 선박 납포건으로 인해서 합참의장님께 간단히 여쭤볼 것이 있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 저희가 찾아가도 좋고 이쪽으로 오셔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청와대에서 부른다니까 뭐 제복 입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뭐 강직한 것도 아니고 요즘은 하도 주사파가 설치되는 세상이라 이 박한계 합참의장은 민정비서관실에서 직접 합참에 와서 뭐 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 사실 합참의 최고 군대 최고 서열이 민정비서관실 와서 조사를 뭐 한다고 하면 사실 그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일 수 있으니까 부하들 보기에 민망할 수 있다고 봐서 청와대 쪽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오라고 해야지. 조사할 게 있으면 오라고 해야죠. 자기 집을 나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잠시 물어볼 게 있다고 하니까 박한기 의장은
조사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 퇴근 시간에 뭐 맞춰가지고 이 종로구 이 민정수 그 청와대 근처 장성 별관에 도착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조사실 분위기가 이거 완전히 단순히 물어보는 뭐 몇 가지 물어본다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본인의 예산을 벗어났습니다. 녹음 장비까지 갖춘 수사 시설이었고 민정비서관실 그 선임 행정관은 반부패 비서관실 소속으로 추정되는 수사관 2명까지 조사에 3명이서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뭘 물어봤냐? 그러니까 2019년 7월 27일부터 28일 새벽 사이에 북한 선박 납포를 지시한 박 의장의 행적과 지시한 배경, 조사 청와대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이유, 청와대는 납포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해요. 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청와대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이유가 뭐냐? 집중 추궁했습니다. 조사 뒤엔 실제로 날인까지 하고 예상됐던 시간은 10분 정도였는데 4시간 넘겨서 밤 10시까지 심야 조사를 했습니다. 심야 조사를 군 최고 지휘관을 이날 조사 과정에서 박 의장은 청와대 조사관들하고 이 의견이 충돌을 했습니다. 충돌한 쟁점은 김유군 안보실장입니다. 3스타 출신이고 육사 출신인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까 납포 지시를 한 게 적절하냐? 그러자 이제 박 의장이 이제 김유군 차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위반한 게 아닌가, 이런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김유군 차장은 북한 선원들이 항로를 착오를 주장했는데 실제 그럴 수 있으니 납포하지 말고 북측으로 되돌려 보내라는 취지로 뭐 김유군 말했다고 그래요. 아니 항로 착오를 주장했는지 그거 김유군이 알아요? 현장에 고속정에 출동했었냐고요. 김유군 씨, 그때 당시에 본인이 고속정에 타고 와서 항로 착오라고 북한 선원들이 얘기하는데 들었냐고. 그리고 납포하지 말라고 되돌려보내라. 대한민국의 영토를 보존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그리고 그 밑에서 안보실 차장이 이따위 소리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청와대 조사관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보실 지시, 그러니까 김유군 차장이 있는 청와대 안보실 지시가 통수권자의 명령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왜 지시에 따르지 않느냐?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합참의장이 나는 국방장관의 군령부장관이다. 군령은 대통령과 그다음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내려온 지시에 따르지만 안보실 차장의 지시를 따르는 건 적절치 않다. 안보실이 뭔데 이걸 지시를 합니까? 그러니까 김유군 차장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언급은 절대 안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명령한 거다라는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명령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까? 근데 안보실 차장 계급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3스타 출신밖에 안 되잖아요. 4스타한테 그렇게 명령합니까? 김유군 차장의 지시에 대해서 박한계 합참의장이 나는 장관 명예에 따라서 군령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만 나한테 명령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정확한 답변이죠. 합참의장에 대한 안보실 제1차장의 지시는 문민 통제의 원칙을 허물고 군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행태라는 지적입니다. 왜요? 군정과 군령이 분리되는 상황에서 군령권을 행사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전직 합참의장은 뭐라고 합니까? 작전과 관련해서 청와대에 대해서 지시하려면 안보실장이나 차장이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군 작전에 대한 지휘 계통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 관계자가 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어떻게 해요? 군령권을 침해한 거예요. 자, 저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 육군의 조직체계 내지는 이제 국군의 조직체계를 보면 대통령,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행정부대, 작전부대가 되는데 작전부대에 대한 이 지시 그리고 합동참모본부를 거쳐야 됩니다. 장관을 통해서. 그런데 안보실 차장이 대통령이 명령이란 얘기도 못하면서 지가 납포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그때 당시에 정부 입장 보면 동해 북방 한계선 NLL을 월경한 북한 선박을 청와대 지시에 반대에 납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니, 월경한 북한 선박 납포안에서 청와대가 합참 의장을 조사한 것은 이거는 일종의 국정농단을 넘어서 헌정농단으로 국가안보 시스템의 총체적인 붕괴입니다. 군령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당시 정부 입장 보면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정부는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에 따라 송환을 결정하여 이에 따른 필요한 대북 조치를 시행한 바가 어쩌고 저쩌고.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군대를 완전히 군령, 군 지휘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렸던 겁니다. 이런 건 대한민국 사회에서 문민 통제와 관련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NLL을 월경한 북한 선박을 납포하도록 한 결정은 누가 했을까요?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얘기는 김유구인은 절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NLL은 우리 수많은 국군 장병이, 특히 해군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경계선입니다. 서해와 동해 전부 다 있습니다. 그 경계선을 넘은 북측 선박을 납포하지 못하도록 한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영토 보전 의무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합참 외교를 위반하고 헌법 정신과 국가 정체성. 한반도는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헌법에는 우리나라 영토에 대해서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국가 정체성을 정면으로 위반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거를 무너뜨리려는 북한의 이런 위협 속에서 이걸 지켜내야 되는 건데, 이 NLL 무력화를 획책하는 북한의 협력한 결정입니다. 이거는 일반 이적죄에도 해당되는 건데, 참 대한민국 그것도 3스타 출신이 문재인이가 시킨다고 저런 짓을 하는지, 참 대한민국의 영토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을 위해서 일을 한 청와대였던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문제는 이걸 답해야 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NLL을 지키지 않고 무력화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헌법의 요구인가요? 아니죠. 저걸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NLL을 무력화해버리면 대한민국의 영해 경계선이 밑으로 남하하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결국 그 남북 9.19 남북 군사 기본 합의서가 저걸 완전히 무력화해버리는 조치였었는데, 자, 하여튼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납포하지 말도록 한 거는 저 NLL 수역이 북한 해역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청와대 안보실에서 북한 지시를 어겼다고 대한민국 합참의장을 조사했다는 것. 두 번째 의문은 민정수석실 선임 행정관에게 합참의장을 직접 조사해서 군 작전의 적정성을 따지도록 한 게 누가 결정했는가요? 단순히 김유군이가 결정할 권한이 있나요? 정말 군 출신으로서 김유군이 과연 그런 권한을 행사했을지는 저는 의심이 들고, 그 위에서 결정했다고 문재인이가 결정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령, 아까 군정 군령 제가 나눴는데, 군령 차원에서 보면 작전 지휘 체계에서 보면 합참이
작전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통수권자인 누가요? 바로 위에 직속 상관인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합참의장은 국방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은 후에 납포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렇다면 합참에 대한 문제 제기는 논리적으로 누가 제기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민정수석실을 지휘하는 문재인이 직접 지시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문재인이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와 사후에 이걸 알았는지도 보고받았는지도 밝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시 없이 그런 결정을 했다면 해당 인사들은 형법상의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결국 직권남용에 따른 책임 추궁하고, 특히 또 일반 이적죄에 따른 내용도 책임 추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함정들이 가서 납포하지 못하도록, 납포한 조치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했다는 것은 납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했는데, 이건 군사시설 사용금지 이적죄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조사 이후에 세 번째는 사후 조치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문제될 것입니다. 합참은 납포 이후에 38시간 조사하고 선박을 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승선했던 북한 주민을 상대로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다시 묻기도 어렵습니다. 왜? 북한으로 가버렸으니까. 그러나 합참의 조사 내용을 다시 한번 재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조서에 대해서 합참과 국방부 차원의 감찰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납포하지 말라고 압박하던 당시 귀순 여부를 제대로 조사할 수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귀순 요청 없었을까요? 어민들이 그냥 그렇게 내려올 수 있을까요? 북한 경비정들의 그 경계를 뚫고 어민들이 내려왔다는 것은 귀순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그 전에 이제 북한 어선원들 강제 북송했던 사례에서도 통일부가 귀순 의사 없었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 신문 기사에 나왔죠. 자필 귀순 의사 의향서를 썼다고. 근데 통일부가 귀순 의사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문재인 정권은 하나같이 이렇게 문재인의 개들이 이런 짓들을 했다고 봅니다. 자, 참 NLL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선박을 납포하지 말라고 한 지시는 누구를 위한 계략입니까? 납포작전에 성공하고도 정치적 수모를 당한 이 창성동 조사실에서 합참 청사로 돌아오는 합참의장의 모습이 민망하고 처량합니다. 박항계 합참의장의 가슴에 피멍이 들었죠. 이거는 국군의 피멍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피멍이라고 민망하고 처량하다고 저는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박항계 의장은 저기서 조사받다가 박차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너가 뭔데 군령권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아닌 안보실 차장 지시를 가지고 나한테 조사하느냐? 난 나간다. 사표 쓰고 나와야죠. 왜 저기서 4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조사받냐 이거예요. 왜 국군의 명예를 그렇게 실추시킵니까? 사성장군 계급장 달았으면 됐지. 뭘 더, 거기는 무슨 영광을 더 누릴 거라고. 자, 하여튼 박 의장 포함한 관련자들도 진실 규명에 적극 앞으로 협조해야 될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군 지휘관들을 불러서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죠. 윤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부분이 군 지휘권 보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청와대 행정관 육군 참모총장을 면담하거나, 아니 행정관이 어떻게 장관급 장교들을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합참의장을 조사한 것과 같은 군 지휘권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군인들은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군인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존재들인데, 싸움하는 걸 뭐라고 하면
그 나머지 대한민국의 영토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은 정은이 손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다뤄볼 이슈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인데, 아까 넘어가기 전에 요 이슈 처음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어떤 범죄가 성립할까 부분에 대해서는 뭐 뒤쪽에 또 나오겠지만, 이 관련자 김유근 차장 그리고 문재인, 위에는 문재인 있었으니까 문재인, 김유근 현재 군인공제 이사장으로 있는데 더 이상 못할 겁니다. 그리고 행정관 3명, 조선 행정관 3명, 이 5사람은 직권남용죄가 우선 성립하고요. 두 번째는 이 내용이 북한 선박을 납포하지 않고 NLL을 무력화시키는 북한의 이익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이적죄가 됩니다. 형법에. 그리고 함정들이 납포하는 것을 막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군사시설 사용금지 이적죄에 해당합니다. 사형 무기입니다. 그리 하시고 오늘 고발장에 들어가면 요 5사람은 사형이나 무기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데 준비하시고 집에서 목욕 재개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슈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입니다. 선량한 대한민국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이제 표류를 하게 됐습니다. 표류를 하게 돼서 북한에 체포가 되고 북한 군에 체포가 되고 총살을 당하고 그다음에 시신까지 불태워지는 이런 모욕을 당했는데, 참 여기에 관련해서 문재인과 전 정권 개들이 얼마나 이 부분이 마음에 찔렸는지, 그리고 추후의 책임 추궁에 대해서 두려워했는지 관련 정보들을 삭제하고 있었습니다. 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한번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2020년이죠. 9월 23일에서 24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군정보유통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사 통합정보처리체계, MIMS라고 해서 Military Intelligence Management System, 군사 통합정보처리체계라고 합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던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한 40여 건의 기밀들을 당시 서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국방정보본부의 지휘계통을 거쳐서 삭제해버렸습니다. 이 MIMS라는 거,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라는 거는 군 전시 그리고 평시의 군사정보관리 기능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출처별 정보수집, 분석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 체계를 성능 개량해서 군사정보처리 수단을 운용하는 군대 내부에 있는 군 정보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당시 국방부 장관 서욱 삭제 지시를 했습니다. 삭제된 내용이 뭐냐? 여기에는 기밀인데, 군사 기밀인데, 이대준 씨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시신이 소각되기까지의 대북 감청 정보를 비롯한 다수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저도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지만 해군 제2함대, 저는 서해 NLL 근처에서 NLL 부근을 이제 경비하던 이 잠수리 고속정의 부장으로 해군 장교로 근무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 NLL과 관련 북한 접경 지역에서는 대한민국의 감청부대가 북한군의 통신을 이제 엿듣습니다. 북한군은 대한민국 국군들의 이 통신을 엿듣고 이걸 감청이라고 하는데요. 이도 왔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체포해서 총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시신을 불태웠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추정이 된 것 같습니다.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그 군사통합정보처리 체계 밈스의 관리 운용을 책임지는 국방정보본부가 서욱 장관으로부터 이 직접적인 삭제 지시를 받았는지 현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서욱 국방장관이 당시 이영철 국방정보본부장, 이 육군 중장, 그러니까 3스타죠, 에게 기밀 삭제 지시를 명확히 지시했거나 종용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 그에 대한 군 적절성에 대해서 당국의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국방정보본부장 이영철 국방정보본부장은 2020년 9월 23일 서욱 장관과 함께 청와대를 찾아가서 안보실 관계자들과 피살 사건 관련 정보들을 검토하면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면 군 정보 전산망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기밀 삭제를 한 상황을 보면 청와대가 9월 23일 그때 당시에 누구를 불렀느냐? 서훈 국가안보실장, 여기서 박지원이 등장합니다. 국가정보원장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장관회의에 2차례나 청와대가 개최를 합니다. 국방부는 이 개최한 뒤에 관계장관회의를 참석한 이후에 불필요한 부대의 기밀을 통제하라는 취지로 지침을 내렸습니다. 불필요한 부대의 기밀 통제하라는 취지. 서욱 장관의 지침이 내려진 이후에 국방정보본부 지휘계통으로 삭제 절차에 착수했다. 국방정보본부 지휘계통이 불필요한 부대입니까? 9월 23일, 24일 피살 사건 관련 군기밀 40여 건을 밈스에서 삭제해버립니다. 합참과 근데 이 군사통합정보체계는 합참, 작전사령부를 비롯한 4단급 이상의 부대, 한미연합사, 국가정보원 등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은 당시 지침은 적절한 조치였고 원본도 남아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도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로 보면 된다고 해명했지만 민감한 기밀 등이 필요한 부대와 기관에만 전파대로 배포 열람처를 조정한 것일 뿐 은폐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변명했는데 2026 9월 23일과 24일에 1급, 2급 기밀 정보가 20여 건이 밈스에서 삭제돼 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삭제됐을까요? 월북이라는 것, 청와대가 이대준 공무원 그분이 월북했다고 바꿔버린 거죠. 표류한 사람을 월북했다고 그 의도를 바꿔버리려고 남아있는 기밀들을 이제 삭제한 것이죠. 이에 대한 합참과 서욱 국방부 장관의 변명에 대해서 군대의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중대 사건의 기밀 정보들이 밈스에서 삭제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례적이다는 겁니다. 밈스에서 유통되는 첩보나 정보를 삭제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최종 보고서에 담길 내용이 왜곡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군 최고위급의 지시나 승인 없이는 삭제 조치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근데 문재인이가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했던 내용들을 보면 참 듬직하다. 왜? 문재인이 한 얘기를 착착 알아듣고 그냥 다 삭제해버리고 월북으로 조정해줬으니까 참 듬직합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물에 빠져서 표류하면 북한 가서 피살 내는데 월북했다고. 야, 문재인 같은 인간 밑에서 공무원 하기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정말 국가 유공자로 대우를 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월북했다고 가족들에게 협박하고 종용하고. 자, 이에 대해서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들이 박지원하고 서훈 추가 고발을 했습니다. 민수에 올라왔던 피살 사건 관련 기밀들의 삭제 조치가 청와대와 정부의 월북 판단을 뒷받침하는, 월북했다고 말을 맞추려고 했는데 감청정보, 대북 감청정보에서는 월북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표류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아마 선별적 취사적으로 그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편 다른 일각에서는 2020년 9월 23일 서훈 안보실장이 주재한 두 차례의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대준 씨의 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방향으로 정보를 선별하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 관계장관 회의의 회의록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훈 안보실장 여기에서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달 국방부와 해경을 상대로 이미 감사에 들어갔죠.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갔는데 민수의 기밀 삭제 사안에 대해서도 고강도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이제 감사원의 당시 감사원 현재 서 장관의 지침 이후 민수에서 배포 열람처가 조정된 해당 기밀정보의 원본 내용을 현재 파악하고 있고, 한편 정보본부, 국방부 정보부대죠. 사실 정보본부의 실무자, 아까 이영철 정보본부장 같은 사람들, 실무자들 상대로 구체적인 삭제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걸로 지금 전했습니다. 이종섭 현재 국방부 장관도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자체 조사하는 한편 감사원의 감사에도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 대한민국 이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문재인 다 한 패거리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켜야 될 사람들이 정은이 눈치 보고 정은이의 개노릇을 했다는 이런 내용으로밖에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책임들을 우리가 법적으로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책임을 저 사람들이 져야 되는지. 우선 이 비밀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일반적인 형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소, 국방부에서 사용하는 문서라면 공무소죠. 국방부도 공무소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매체 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일방적으로 삭제를 했죠. 기밀 해제가 된 상태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삭제를 했다면 이거는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참 문재인의 죄명이 하나 더 추가되네요. 스스로 했을까요? 문재인이 지시했을까요? 서욱이가. 서훈도 마찬가지, 박지원도 마찬가지고. 결국 문재인의 죄가 하나 추가되고 박지원 죄 하나 추가되죠. 서욱이 하나 추가되죠. 서훈 또 추가됩니다. 이런 공용서류 등의 무효죄 성립합니다. 7년 이하 징역 추가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군사기밀에 해당되면 군사기밀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10조에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 1항에 따른 표시, 고지나 그 밖 군사기밀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밀을 손괴,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는 심각합니다.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결국은
문재인 지시에 따라서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서훈 안보실장, 서욱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민수에서 삭제를 지시했기 때문에 그 관련자들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군사기밀을 손괴한 혐의, 은닉한 혐의로 하여튼 1년, 최소 1년이랍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죄 하나 더 추가되죠. 예. 그 다음에 아까 이 부분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들한테 삭제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마찬가지로 직권 남용이 되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하도록 형법상의 공용을 무효 행위 등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강요. 직권 남용죄도 추가됩니다. 그러면 국정원이 최근에 박지원, 서훈에게 서훈 두 사람을, 전 국정원장 두 사람을 고발했습니다. 자, 뭐라고 했을까요? 국가정보원법 제22조 직권남용입니다. 일반적인 형법의 직권남용죄가 아니라 국가정보법상의 정보원법상의 직권남용죄로 제13조를 위반해서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 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 정보 삭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기밀을 정보 취급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서류 파괴 행위는 아까 말씀드렸죠. 공무소에서 국정원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등 전자기록, 특수매체 등을 손상, 은닉하게 지시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 표류한 사람은 월북하였다고 보고서 작성하게 한 것. 참 어떡해요. 죄가 많이 추가되네요. 예. 자, 이런 혐의 등이 있는데 국정원이 고발한 것 외에도 오늘 오후쯤에 자유통일당에서는 우선 이 합참의장 조사와 관련해서 문재인, 그 다음에 김유군 안보실 차장, 그리고 행정관 3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직권남용죄로 플러스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이적죄, NLL을 수호하지 못하도록 북한의 무력화 조치에 동조하도록, 북한 선박을 납포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 군사시설 사용 금지 이적죄, 일반 이적죄 혐의로 문재인, 김유군 행정관 4명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하고, 그리고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민수의 정보를 삭제 지시를 한, 문재인이 지시 없이 다 했을까요? 관계장관 회의 주제를 서훈 안보실장 스스로 그때 당시에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못했다고 봅니다. 문재인의 지시에 따라서 이런 민수에서 이 정보를 삭제하도록 주재하고 지시한 서훈, 서욱, 박지원 이 사람에 대해서 공용물 무효죄, 그리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박지원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법도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그 정도로만 해서 오늘 고발장을 접수시켜서 국민들의 자유와 생명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무력화한 자들에 대한 법에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